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내렸죠.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비대위로의 전환이 무효다. 이준석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는데 6개월 뒤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대위로의 전환,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한 것이 잘못됐다면 지도체제는 이제 다시 정비를 하면 되는데, 여전히 남는 것은 그러면 6개월 뒤에 이준석이 다시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이준석의 성상납, 증거인멸, 무고에 대한 경찰 수사입니다. 지금 윤리위가 지난주에 소집이 됐을 때 이준석에 대한 징계 개시를 했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도 결과적으로 그렇고, 또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이준석의 내부 총질은 거의 당의 국민의힘 여권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징계 개시를 했었어야 한다. 지금 이제 윤리위에 징계 개시를 하기에는 명분도 약하고 좀 우스운 꼴이 됩니다. 이준석의 이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서 윤리위가 또 소집을 했다, 징계 개시를 한다.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이준석도 이 부분을 알아서 지금 당내 내부 총질을 어제부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전에처럼 지방을 돌면서 당원 모집, 청년 당원들 만난다, 그런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이 한 번이라도 더 내부 총질을 한다면 바로 윤리위를 소집해서 제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바보가 아니니까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이준석을 윤리위에서 다시 제명을 시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 수사입니다. 경찰은 이번 달 말 이제 빠르면 곧 다음 주 안으로 이준석을 소환 조사, 여러 가지 형태로 조사를 해서 이 이준석에 대한 성상납, 증거인멸 부분을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매듭을 지으려면 이준석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합니다. 지금 김성진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조사는 6차례에 걸쳐 일어났고, 김철근도 조사를 했고, 모든 진술은 확보되어 있고, 증거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라는 부분, 변수가 있고, 이게 지금 2013년에서 성접대로 끝났다면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5년까지 그렇게 900만 원의 선물을 보낸 것이라든지 이렇게 포괄일죄라고 하죠. 같은 수법의 범죄가 계속됐다, 이렇게 본다면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있다.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요. 정말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성상납 부분에 대한 진술은 확실하게 있고, 지금 김성진이 낸 그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경찰이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증거인멸 부분에 있어서도 김철근이 알아서 한 것이고 이준석은 몰랐다, 이준석과의 연관성 부분을 밝혀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경찰이 낼 수 있는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이준석에 대한 조사가 최종 남아 있고요. 첫째, 경찰이 완전히 무혐의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는 하지 않더라도, 기소 의견은 못 내더라도 성접대 사실이라든지 이런 증거인멸 부분에 혐의가 있다라고 또 발표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워낙 엄청난 국민들의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건을 매듭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는 경우입니다. 기소가 되면 당직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준석의 당직은 정지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전에 윤리위를 열어서 제명 조치, 징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완전 무혐의가 되는, 내용도 없이 완전 무혐의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더라도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만 있어도 윤리위는 다시 열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소 의견으로 넘어가면 윤리위는 당연히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준석의 성상납, 증거인멸이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정도의 경찰의 마무리 발표만 있어도
윤리위는 다시 열 수 있고, 윤리위가 다시 열린다면 이제 이준석은 제명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6개월 뒤에 다시 당대표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이준석에 대해서 이준석의 스타일상 여러 가지 경찰 조사라든지 앞으로 국민의힘이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데 이준석이 그 참을성 없는 그런 성격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또 내부 총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준석이 또 한 번 내부 총질을 한다든지 단 한 번이라도 경찰 수사 결과 기소 여부와도 관계가 없이 성상납과 증거인멸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어떻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증거만 나오더라도 윤리위는 다시 열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이 윤리위를 연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준석의 대응과 경찰 수사 결과 마무리 수사를 보면서 윤리위를 다시 열어서 이준석을 완전히 여권 전체에서 격리시키는 방안, 나아가서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방안까지를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준석이 자신이 직접 당대표로 복귀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전당대회가 열리면 간접적으로 유승민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또 분탕질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장내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의힘 또 앞으로 새로 뽑힐 지도부는 좀 여유를 갖고 시간을 벌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조급하게 가면 또 실수를 할 우려가 있다. 좀 여유 있게 이준석 정리 부분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준석이 쫓기는 입장이고 경찰 수사가 남아있고 이준석의 가볍고 참지 못하는 은행 행태를 보건대 이준석은 또 실수를 할 것이다. 내부 총질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금의 지도부 또 바뀌는 지도부 좀 여유를 갖고 이준석 문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법원 판결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이준석 문제를 정리할 기회는 다시 온다. 충분히 그럴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다 라고 하는 점, 이 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